어쩌다가 후다닥 패키지로 태국 여행을 다녀왔다. 수요일 저녁 비행기로 가서 일요일 아침에 돌아오는 3박 5일 일정이다. 그거 없다. 도착하니 자정이 넘어서 역시나 하루는 땡이다. 비싼 패키지라 아침 일찍 움직이지 않아서 여유가 있다. 파동 비치 인근에 위치한 더 네이처 리조트다. 5성급은 개뿔이다. 포장은 그렇게 해야 하겠지. 호텔에 딸린 수영장이다. 이렇게 보면 크지만 실제로는 작다. 요다리가 생김으로써 육지로 된. 자, 좌측은 바다고요. 우측은 민물. 민물과 바다가 합치는 것. 아침을 먹고 팡함한 국립공원과 제임스 본드 섬 투어를 나섰다. 보트를 타고 항참을 나간다. 맨뒤로 숲을 지나지만 거리가 멀어서인지 잘 안 보인다. 물때가 맞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른다. 대략 만조 타임으로 보였다. 경운기 머리를 이용한 엔진이라 소음이 심하다. 아무것도 안 들린다. 하늘은 분명 맑았는데 멀리 풍경은 덕무가 끼어서 말끔하지 않다. 그래도 이날 날씨가 좋은 거였다. 덥긴 무작위 덥다. 섬은 많은데 뭐 그닥 화려하거나 와 할 정도는 아니다. 여기 선착장에 내려서 보트를 갈아탔다. 노를 저어가는 보트인데 빨리. 모자 없어서 죽었다. 팁을 줘야 하는 것으로 봐서는 팁이 주 수입원인 같다. 바다에 우뚝 서 있는 항암항 국립공원의 석회암 산 사이로 카누를 타고 자연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석회암 동굴을 보여준다고 소개되어 있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볼만하다. 물색은 영 아니다. 돌멩이. 만조라서인지 돌에 수생 식물이나 굴딱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때까지는 좀 많이 돌아보나 싶었는데 아니다. 배가 뒤로 가. 동굴을 지나고 조금 가더니 그늘에 좀 쉬다가 바로 복귀다. 거리가 좀 아쉬웠지만 노를 젓는 사공의 입장도 있으니 계절이 존나 더운 여름에 진입해서인지 모자를 쓰고 있는데도 땀이 난다. 계절이 더운 여름과 존나 더운 여름이 있다 하더니 다시 모터 보트를 갈아타고 제임스 본드 섬으로 간다. 여긴 선착장이 좁아서 하선하는 길 위에서 제법 정체가 심하다. 내려서 둘러볼 수 있는 거리는 별로 안 된다. 땀이 줄줄 흘렀다. 애고 더워라. 눈이 따갑다. 007 황금손을 가진 사나이 영화에 나온 섬이라고 한다. 선착장 쪽에 있는 여기 동굴이 더 재미있다. 인터넷 사진 보니 물에 내려서 어느 정도 걷기도 하는 모양인데 만조 시간대라 들어가지 못하니 좀 아쉽다. 가이드는 그 정보를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 시간 조정을 좀 하던가. 돌아 나오면서 점심을 먹으러 갔다. 현지식이고 이슬람식이라고 한다. 호텔 아침 이외 첫 현지식이다. 화려하거나 우와 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점심이다. 선택 관광을 선택했다. 모두 좀 비싸다. 하여간 마사지 받고 바통 야시장 구경을 나갔다. 가이드는 30분 시간을 주고 돌아갈 사람은 가고 우리는 저녁 먹고 툭툭이 타고 따로 복귀하기로 했다. 길거리에 해산물을 팔기에 제일 큰 랍스타를 주문했는데 주문할 때는 그거 맛있어 보였는데 나온 놈을 보니 양이 별로다. 이놈이 사기친 것도 같다. 크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할 수 없다. 근처 과일 가게에 가서 두리안을 좀 사서 먹었다. 호텔에서는 냄새 때문에 못 먹게 한다고 한다. 적당히 구경하고 툭툭 이입하고 호텔로 복귀했다.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술과 물을 좀 사서 들어왔다.
술을 파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 어제 밤에는 안 팔기에 이상하다 했더니 시간은 정확하지 않는데 하여간 자정이 넘어서 갔더니 술을 팔지 않았다. 망고를 안주 삼아 술을 좀 먹고 늦게 잤다. 다른 패키지처럼 새벽에 움직이지 않아서 다행이다. 선택 관광은 항목이 많았지만 의논한 결과 우리는 모두 다 하기로 했다. 가이드가 신이 났을 게다. 5명인 우리가 모두 선택 관광을 하겠다고 했으니 이 일차는 요트 타고 바닷속 구경하고 낚시하고 돌아오는 코스다. 소개에서는 산호섬, 아름다운 물빛과 산호로 가득한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젠장, 거기에 절대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니 비가 오지 않나? 날이 흐려서 산호가 빛이 없다. 원래 없는 지역인지도 모른다. 날씨 아쉽네. 뭐 덕분에 좀 덜 타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워도 날씨가 탕해야 사진도 잘 나오고 경치도 좋은데 요트 타고 가는 과정은 배 타고 가는 과정이다. 다리 위에 누워서 강물 흘러가는 거 구경하던 거 생각났다. 근데 날씨가 왜 이렇게 우중충하냐? 너무 깊지 않는 섬 주위에 정박하고 산호초 구경을 했다. 물이 많이 짜다 하더니 정말 짜다. 고프로도 사용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다. 물고기가 겁을 상실했다. 그래도 절대 잡히진 않는다. 나보단 훨씬 빠르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잡힐 듯 안 잡힐 듯 도망간다. 물고기는 포기하고 바닥 산호 구경을 했다. 색깔이 왜 이렇게 우중충하지? 물도 생각보다 탁하고 맑지 않다. 기대치가 너무 높았나 보다.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본 산호가 너무 좋아서 그럴지도 모른다. 요놈이 또 깔짝거리기에 다시 한번 술래잡이 한다. 절대 안 잡힌다.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약간 체험하는 수준이다. 나와서 섬에 내려서 점심을 먹으러 간다. 날씨는 좋아질 기미가 없다. 특이한 선착장으로 뒤뚱뒤뚱 걸어간다. 백사장도 좁다. 물이 점점 더 들어온다. 차라리 어제와 코스를 바꿨으면 날씨가 더 좋았겠다. 와중에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다는 걸. 물에 들어가고 나서 생각났다. 젠장. 선택 관광 속에 다시 선택 관광이다. 3만원인가 4만원인가 하여간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해서 선택했다. 3인칭 시점에서 바라본 풍경이다. 1인칭 시점에서 바라본 풍경이다. 10분 타냐고 물어보니 5분이란다. 체감은 3분이다. 크크. 높이는 20여 미터 올라간다. 남자는 혼자 타고 여자는 안전요원이랑 같이 탄다. 그래도 중간에 재미있으라고 속도를 늦춰서 발이 물에 닿을만 하면 다시 속도를 낸다. 그리고는 섬으로 돌아간다. 많이 짧다. 소리 2번 지르고 나니 끝이다. 드론 화강 나온다. 나중에 물어보니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한다. 챙겨올까 했었는데 안 가지고 오길 잘했다. 우아한 착륙은 개꿀이다. 줄을 힘껏 당기라고 해서 당기는데 잘 안 된다. 불시착에 따른 황당한 흔들림의 연속이다. 여기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다시 요트 타러 나갔다. 해변가에서 좀 쉬어가나 했더니 역시 패키지는 그런 거 없다. 낚시 체험이다. 두어 시간 할 줄 알았다.
가이드는 바다뱀을 한 마리 잡았고 나도 한 마리 낚아서 체면은 살렸다. 20분 정도다. 진짜 체험이다. 마사지 받고 선택 관광인 쇼를 보러 갔다. 촬영이 안 된다고 해서 휴대폰만 가져갔는데 많이들 촬영을 한다. 그래서 나도 휴대폰으로 초반에 조금 촬영을 했다. 조금 지나니까 직원이 다니면서 못 찍게 광고를 한다. 한 번쯤은 볼만하다만 성 정체성이 헷갈린다. 이렇게 둘째 날이 갔다. 아니 셋째 날이다. 다음 날이면 비행기 타고 돌아가는 거다. 관광은 이틀하는 분위기다. 둘째 날도 마시지를 받았는데 특성상 사진과 동영상은 없지만 이상하게 시원하지도 않고 아프기만 하고 몸이 풀리는 느낌이 없다. 돈을 주고 받는 거지만 왠지 미안하다. 하여간 중간에 야시장을 한 번 더 갔는데 여기 동영상도 없네. 더워서 시원한 커피숍을 찾다가 못 찾아서 고생짓나게 했다. 더워도 너무 더웠다. 어떻게 이런 날씨에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마지막 날은 자유시간이 좀 있어서 호텔 수영장에 갔다. 수경도 가져갔는데 뭐 대충 대형만 쳤다. 수영장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전세 내고 발차기도 좀 했다. 역시나 발차기가 제일 힘든 운동이다. 날씨는 끝까지 안 도와주는구나. 마지막 날은 쓰리 몽키즈를 방문했다. 현대판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가이드 안내는 그러했다. 사진 촬영하기 좋게 꾸며놓은 것은 많다. 숲속이라서 그런지 여기는 더운 줄 모르겠다. 그리고 여긴 에어컨도 없다. 드라마 세트장 같은 아기자기한 장소들이 많다. 패키지로 여행 오는 곳이 아닌 여긴 자유롭게 와야 할 풍경이다. 점심만 먹었는데 뭐 여기저기 들어가서 사진 찍는 건 뭐라 하지 않는다. 이쁘장하게는 잘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감동은 없다. 그늘에 시원하긴 하다.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니 뭐 그 정도는 아니다. 물론 여기로 들어가서 올라가는 짚라인은 안타봤기에 그쪽 풍경은 잘 모른다. 패키지 코스는 여기서 점심 먹는 것까지만이다. 램프롬탑 뷰포인트, 해지는 언덕, 아름다운 석양의 코스라고 소개되어 있다. 날씨가 미쳤다. 뜨거운 태양이 머리를 태우는 것 같다. 그늘이 없으면 죽음이다. 석양 포인트인데 대낮에 온 여행사가 잘못했다. 푸켓타운으로 이동했다. 푸켓의 행정 중심지라고 하고 올드타운이라 건물들이 오래되었다고 한다. 오래된 건물은 모두 양식 건물로 전통적인 건물이나 이런 건 없다. 마지막 저녁은 현지식으로 미슐랭 가이드 등재된 레스토랑이라고 한다. 두카카오 레스토랑, 태국 현지인들에게 유명한 분위기 좋은 맛집이고 와, 이 안에 들어가야 돼? 핫플레이스라고 한다. 그런가 보다 하하. 저녁 먹고 나온 일몰 시간대에 올드타운 풍경이 더 좋다. 조명과 석양이 빛이 잘 어우러졌다. 돌아가려니 날씨가 좋네. 젠장. 날씨가 안 좋은 건 나도 어쩔 수 없고 여행사도 어쩔 수 없다. 아, 그래? 마지막으로 생물이야? 큰 마트에 들려서 망고 말린 것과 바나나 말린 거 사러 왔다. 생물은 못 가져갈 테니 말린 것으로만. 그리고 공항으로 이동해서 출국이다. 패키지 여행 상품이지만 쇼핑이 없어서 좋긴 하다. 대신 가격대가 비싸고 선택 관광이 많다. 가이드도 먹고 살아야 하니 어쩔 수는 없겠지만 짧은 기간에 이거저거 많이 끼워넣다 보니 거의 체험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건 좀 아쉽다. 다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할 것이고
기간이 짧다 보니 그걸 빼먹을 수 없어 맛보기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다. 어거저거 바쁜 일이 있어서 동영상과 사진 편집이 점점 늦어진다. 더 잊어먹게 대충 일단 정리했다. 기억이 왜곡되기 전에 후다닥 다녀온 2박 3일 같은 3박 5일 태국 푸켓 여행 끝.